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멜로그램 대표 이혜원입니다. 회사명이 토이프렌즈 컴퍼니에서 멜로그램으로 1월에 바뀌게 되어서 바뀐 회사명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웹소설 웹툰을 올해 연재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여러 작품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제 본업은 콘텐츠 IP 엑셀러레이터로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 작가님들이 부스트업 할 수 있도록 투자,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멘토링 해드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웹소설은 가장 중요한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글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문장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가 지켜야 할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소설 강의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오늘은 제가 글과 그림을 좀 써가면서 강의를 해볼 건데 처음 해보는 것이라 살짝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해보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웹소설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순문학을 하셨는데 웹소설 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문학과 웹소설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목표를 세우고 글을 쓰면 훨씬 빠르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네이버 챌린지 리그 등을 통해서 웹소설을 올리면서 소소하게 희열을 느끼기도 했었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겪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봐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성공 방정식을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구축해 놓는다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저처럼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화에 뭐뭇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1화에는 모든 힘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비축하는 것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생명체들, 인간들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아껴뒀다가 정말 짠! 하고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표 자료 첫 장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줘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문구를 넣어야 하겠죠. 웹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소설에서의 일환은 방향성 제시입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 이런 캐릭터, 이런 스토리로 진행할 거예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을 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면 1화를 읽은 독자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웹소설을 따라갈지 아니면 1화에서 그만 읽을지 말이죠. 뒷부분이 정말 재밌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만 독자들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요 캐릭터가 1화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가장 재미있고 관심을 끌만한 에피소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녀 주인공들이 꼭 나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남녀 주인공이 1화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인공들이 배치가 되고 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독자들은 앞으로 그 주인공들에게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는 몰입을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몰입을 하고 재미를 느낀다면 긴 러닝타임도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의 팬이 돼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해피엔딩을 만들어줄 조건과 복선들을 1화에서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콘텐츠를 자신의 철학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작품을 시작하고 팬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독자들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등에서도 독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결말이 바뀌는 해프닝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 글을 쓸 때는 조금 참아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화부터는 더 이상 묘사보다는 서사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화에서 묘사가 끝났기 때문에 2화에서는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서사 위주로 진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화에서 나온 디테일을 가지고 독자들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의 전개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웹소설 플랫폼 담당자들조차도
결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서슴없이 합니다. 음,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콘텐츠에서 결말이 중요하지 않다니 굉장히 상업적이고 창작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콘텐츠들이 많아지는 것은 산업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자극적이고 초반에만 퀄리티가 있는 콘텐츠들은 후반으로 가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후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른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때 다른 매체에서는 굉장히 약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이 콘텐츠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기존 원작 콘텐츠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이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노력한다면 이 웹소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웹소설 독자들은 반응이 굉장히 뭘까요?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냉정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쿠키 영상, 쿠키 콘텐츠, 스낵컬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스낵처럼 간식 먹듯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웹소설을 엄밀히 따져서 쿠키 콘텐츠라고 부르기는 사실 조금 애매하고요. 스낵컬처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살짝 어감의 차이가 있네요. 모바일 환경이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스낵컬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빠르게 소모하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면 문학적인 완성도나 작법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재미와 감동 이 두 가지가 빠진다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크게 없다고 느껴도 무방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미는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재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콘텐츠를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 재미입니다. 심지어 개개인별로도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공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순간에만 통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빨리 적응한다면 기회와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문장과 대사를 짧게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놉시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문장과 짧은 대사로 이루어진 탄탄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쿠키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문장과 대사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고 성의 없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성의 없이 진행한 그 문장도 웹소설판에서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쿠키 컨텐츠에 적응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작품에서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손 가는 대로 정말 막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셔도 돼요. 그리고 초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수정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쓰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화가 원고지 30매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웹소설에서는 빠르게 쓰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